자리에 모인 이유는 지금 기란형 사장의 후임 역시 도로 기란형이 될 그런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른바 기란형이라는 인물은 우리 언론사에 공론장의 기능을 걸어 잠그고 그리고 이 공영방송을 훼손시키는 어떤 상징적인 인물로 앞으로 회자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기란형 방지법을 오늘 입법 처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그 소개의원으로 상반기 새정치민주연합 상임위 간사를 맡으신 부상호 의원께서 소개의원으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 참석은 못하셨습니다. 국가 운영의 총체적 파탄입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우리나라 지금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문제점, 이것이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가장 심각하게 드러났습니다. 대표적으로 공영방송의 KBS 그리고 문화방송, 민간 민영방송인 SBS 이런 매체들이 이 앞에도 와 계십니다만 거기에서 일하는 언론 노동자들이나 기자, 프로듀서, 아나운서, 엔지니어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청와대에서 낙하산으로 보냈거나 또는 대주주가 임명하는 경영주 때문에 자유언론, 공정방송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KBS에서 김시곤 보도국장이 폭로한 바대로 이제 공영방송의 공영성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내일 KBS 이사회가 6명의 후보를 놓고 마지막 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 언론을 보니까 KBS 언론노조 KBS 본부가 그 여론을 물었더니 그 중에 4명에 대해서는 절대 다수가 반대하기 때문에 안 될 텐데, 그렇게 KBS 종사자들의 90% 이상이 반대하는 인물이 이번에 다시 이사의 추천을 거쳐서 대통령의 임명을 받게 된다면 KBS는 절대로 공영방송, 독립방송, 자유언론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제대로 수행하라라고 했던 지배구조가 공영방송 KBS를 말아먹지 않도록 만드는 입법청원입니다. 그 외에도 기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방통위가 어떻게 제대로 제 역할을 하려고 하는지, 시청자 주권이 어떻게 망실되었는데 그것을 다시 복구시키려고 하는지, 제작 자율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편성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지, 말 그대로 깊은 물에 익사한 이 땅의 방송을 구제하려고 하는 시민사회 학계의 진심 어린 선의가 반영된 입법 청원입니다. 반드시 발의되고 통과되어 다시 한번 세월호의 그 재난 방송이 반복되지 않도록 꼭 여기 계시는 기자 여러분들이 큰 힘을 갖고 도와주셔서 이 법안이 주목을 받고 또 이렇게 우리 언론을, 방송을 살리는 모범적인 법안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원적 절차로 통과된 미디어 관련법 전혀 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복구하는, 정상적으로 되돌리는 아마 출발점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날치기 되고 난 뒤에 몇 차례 적극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아시던 바와 같이 그 19대 국회 개원협상에서 방송관련법 개정하기로 이렇게 했지만 그냥 지금 뭉개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취임 당시에 또 개정하겠다, 개선하겠다 했는데 그 부분도 전혀 뭉개고 있는 이런 상황. 그래서 이번에 이 논의, 세월호 참사 이후에 나타난 이런 막장 방송, 이른바 기획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그런 이 참담한 사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 새로운 출발점을 만드는 자리에서 이 법을 청원하게 된 겁니다. 근데 아마도 이 법 청원과 진행과 관계없이 지금 이제 KBS가 사장을 임명을 하는 이런 상황이 또 다른 지금 이 일진 그 광풍이 예고되어 있는 이런 상황 아니냐. 이대로 그냥 갈 수 없습니다. 아마도 저는 그 KBS 사장이 기란형 이 아류가 임명이 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아마 엄청난 그 대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런 대분란이 아마 저희들이 오늘 입법 청원하는 이 기란형 방지법 이른바 기란형 방지법이라 하는 이 방송사들 공영방송의 그런 사장 선임 과정에 대한 민주성, 공정성 그래서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아마 이런 그 방법으로 다시 재출발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되는 이런 악순환을 벗어날 수 없다. 이 악순환을 벗어나서 선순환을 돌리자라는 게 오늘 저희들의 요구입니다. 그 기란형 방지법이 왜 필요한가를 증명하는 사람이 5사람이 있습니다. MBC 김재철, 김종국, 안영환, 그다음 KBS의 김인규, 기란형. 이 5 공영방송에 대한민국 가장 큰 공영방송 2군데의 사장 5분을 보시면은 왜 기란형 방지법이 필요한지 잘 알게 되실 겁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고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공영방송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이전에도 언론노조는 끊임없이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과 공영성 확보를 위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싸워오고 호소해왔으나 여야 정쟁에 묻혀서 그저 상임위 내에서 찻잔의 태풍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것이 이번 참사에서도 봤듯이 불공정한 방송이, 특히 불공정한 공영방송이 전체 국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명확하게 증명됐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언론노조는 이번에 앞장서 주신 시민단체와 함께 법 개정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의 가장 핵심적인 취지는 바로 공영방송을 더 공영방송답게 하는 겁니다. 여기 많은 기자분들이 앉아 계신데 여러분은 공영방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영방송이 지금 국민들한테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기자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영방송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공영방송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제일 핵심이 지배구조입니다. 그리고 지배구조의 핵심은 바로 이사회와 차장입니다. 근데 지금 KBS 같은 경우에는 KBS나 EBS 같은 경우 그리고 많은 방송사들이 그렇지만 낙하산과 간파가 사실은 이런 부분을 다 맡고 있죠. 근데 저희 회사의 얘기를 잠깐 하면 낙하산 문제보다는 간파 문제가 굉장히 핵심입니다. 지금 사실 근데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지금 KBS도 이와 같은 조짐이 보이는데요. 지금 차기 후보 중에서 홍성규 전 방통위 상임위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만약에 홍성규 의원이 만약에 KBS 사장으로 선임된다면 EBS와 똑같은 꼴이 되는데요. 저희 EBS는 현재 그 전 방통위 상임위원인 신영수 사장이 지금 사장입니다. 이렇게 관표들이 사장을 하거나 그리고 방통위에서 뽑은 많은 이사들이 저희 이사회를 구성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공영방송인 EBS나 KBS의 이익보다는 바로 방통위 관료 집단의 이익을 대변합니다. 국민들의 이익보다는 바로 방통위 이익을 대변하게 되죠. 그렇게 되다 보면 회사 자체가 경영성이 엉망이 됩니다. 저희 회사에는 그런 게 지금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납니다. 실제 사장은 본인이 현재 소속에 있는 회사보다도 방통위의 이익을 대변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관료 집단은 철저하게 보신주의를 갑니다. 그리고 현 위치뿐만 아니라 퇴사한 이후의 길까지도 이 관료들이 다 챙겨줍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료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더군다나 또 핵심적인 게 이 사람들이 또 방송에 오면 어떤 문제 발생하게 되냐면 관료주의가 아주 팽배해집니다. 조직에 아주 관료주의에 팽배해져요. 관료주의가 뭡니까? 어떤 조직, 회사 전체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거예요. 나부터 살자.
이런 관료주의가 만약에 우리 사회에 많이 반영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법이 반드시 입법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저희는 전 방통위 상임위원 출신인 신영철 사장에 대한 경영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부시민 신임 투표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결과가 나왔는데요. 조합원 97%가 참여한 투표를 속에서 84%가 불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84% 불신임을 받으면 도의적으로도 그만둬야 되죠. 근데 어떤지 아십니까? 콧방귀 켭니다. 왜 콧방귀 낄까요? 관료가 힘이 셉니다. 시민사회라든지 이런 국민들을 이 표 안 보여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다 방통위에 있고 관료한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 중에서 특히 낙하산과 관피아 문제는 반드시 그걸 위해서라도, 그리고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위해서도 이 법이 꼭 제정됐으면 좋겠습니다. 꽃다운 영혼을 수장시킨 해경과 다를 바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조롱받는 공영방송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그럴 의지도 없는 KBS 이사회는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수신료를 축내고 있을 뿐입니다. 죽은 자식의 영정을 들고 KBS 앞에 절규하던 유가족들도 정기료에 합산된 수신료를 이번 달에도 꼬박 납부했습니다. 또 다른 공영방송인 MBC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공영방송을 위한 파업은 합법이라는 법원의 판단과 해직자들을 복직시키라는 법의 명령 앞에서도 문을 굳게 걸어 잠그는 배짱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어안이 벙벙할 따름입니다. 해직자들을 향해 있던 그 문은 권력과 유착해 MBC를 나락으로 내몰던 그들이 걸어 잠근 공론의 장의 문입니다. EBS와 SBS도 녹록지 않습니다. EBS는 현직 방통위원이 사표를 집어던지고 사장으로 내려온 경우입니다. 너무 상식적인 나머지법으로 규정하기도 민망할 정도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채운 바람에 내부 분위기는 위태롭습니다. 최근 문창극 특종 등을 놓쳐 시끄러운 SBS는 공영방송에 묻혀 있지만 심각합니다. 지배주주의 입김에 자유롭지 못한 보도국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역 민방은 더욱더 심각한 지경입니다. 방송의 공정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정쟁의 영역에서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한 국회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내일 기란영 닮은 꼴의 사장이 뽑히게 되면 국회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시민사회, 학계, 법조계와 현업인, 선배 언론인들이 하나로 모은 법안을 청원합니다. 공영방송을 비롯한 민영방송의 정치, 자본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제작 자율성 보장이 법안의 핵심입니다. 80년 해직 언론인협회,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새언론포럼, 민변언론위원회, 방송인총연합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조건 국민캠페인, 전국언론노동조합 이상입니다. 이 법안들이 숱하게 관련 비슷한 법안들이 지난 상반기에 논의가 됐었고 계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논의를 안 하고 그 어떤 성과도 없었습니다.